저는 35년 동안 노년 건강이 숨겨진 위험을 추적해온 박상민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건강이 지름길이라 믿고 삼켜온 몇 가지 알약이 사실은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독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모르게 그 독을 몸속에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기는 그 작은 알약들이 오히려 장기간 복용할수록 몸을 지치게 만들고 노화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수많은 자료와 연구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가 수십 년간 쌓여 만들어낸 위험한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알약을 삼키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습관처럼 챙기는 그 보조제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그 선택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떤 보조제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건강이 되살아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몸은 계속해서 그 부담을 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보조제를 몇 알씩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을 지키고 싶어 이것저것 챙기는 마음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요.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 홈쇼핑에서 본 추천 제품들, 지인이 좋다고 건넨 영양제들을 손에 쥐고 매일 아침 작은 탁자 앞에서 하나씩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뭔가 챙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안심하셨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와 속 불편함이 계속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습관이 무너졌던 거죠. 저는 이유를 찾기 위해 어머니가 드시는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었고 어떤 것은 지나치게 고용량이었으며 어떤 것은 체질과 맞지 않는 성분이었습니다. 좋다는 것만 믿고 챙겼던 알약들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해지려던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는 현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진짜 건강을 위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건강을 무너뜨리는 위험 보조제 5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와 혈관 보호를 위해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드시는데 사실 이것은 항산화 효과보다 혈액 균형을 어지럽히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용량입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할 경우 혈액 흐름의 자연 조절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층에서 고용량 비타민 E 장기 복용이 오히려 몸의 자연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김성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피부와 혈관 보호를 위해 고용량 비타민 E를 꾸준히 챙기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피로감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복용을 중단하고 자연식으로 바꾸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타민 E는 알약보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자연식 기름류에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몸이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액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은 고용량 비타민 E를 무심코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피부나 혈관 때문에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이나 단호박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도 식품으로 섭취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량 보조제로 먹으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고용량 베타카로틴 제품이 특정 연령층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고용량 베타카로틴이 기대했던 것과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정임님은
눈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셨는데 오히려 속 불편함이 잦아졌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뭔가 몸이 무거운 느낌이 계속됐다고 하시더군요. 복용을 중단하고 당근, 단호박, 시금치처럼 자연식품으로 색깔을 다양하게 섭취하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 성분은 적정량을 넘으면 몸이 오히려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눈 건강 때문에 어떤 제품을 챙기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칼슘 보충제 과다 복용입니다. 칼슘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다해도 문제입니다. 특히 보조제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흡수보다 축적이 먼저 일어납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엉뚱한 곳에 쌓이게 되는 거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과한 칼슘 보충이 혈관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층에서 칼슘 보조제만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명숙님은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꾸준히 섭취했으나 소화 불편과 무거운 느낌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칼슘은 충분한데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식단 조정 후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등으로 천천히 칼슘을 공급하자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D, 운동과 함께 해야 제대로 자리 잡습니다. 칼슘만 따로 늘리면 몸은 그걸 어디에 써야 할지 모릅니다. 혹시 칼슘만 따로 늘려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개선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효과는 개인차가 크고 체질에 따라 부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내외 자료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보다 개인별 반응 편차가 크다는 점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기억력 개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70세 고미정님은 기억력 걱정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했으나 잦은 두통과 피로를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결국 복용을 중단하고 식생활 조절과 걷기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두통도 사라지고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걷기, 독서, 말하기 활동 등 뇌 자극 생활 습관이 훨씬 더 꾸준하고 안전합니다. 알약 하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보조제와 함께 복용하시는 분은 몸이 복합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력 때문에 어떤 도움을 찾고 계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단백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에 과다 공급되면 소화와 체내 처리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과량 단백질 섭취는 노년층에서 체내 노폐물 배출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층은 단백질 흡수 속도와 배출 속도가 젊은 층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급격한 단백질 공급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76세 문영호님은 근육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섭취하셨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근육은 늘지 않고 소화만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됐다고 하시더군요. 식사 위주로 전환해서 달걀, 생선, 두부를 천천히 드시자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달걀, 생선, 두부, 콩류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단백질 식품이 더 안전합니다. 식사량이 적은 분은 파우더보다 식사 균형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근육 때문에 파우더를 먼저 떠올리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보조제는 사용 방법에 따라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보조제 없이도 건강이 되살아나는지 구체적인 생활 습관 실천법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산화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은 자연적으로 조화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비타민 E만 따로 베타카로틴만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색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식탁을 다채롭게 구성하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 하루 3가지 색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아침에 당근, 점심에 브로콜리, 저녁에 가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가며 드시는 겁니다. 오늘 드신 채소는 몇 가지 색이었나요? 두 번째로 천천히 흡수되는 단백질 식단입니다. 단백질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파우더보다 천천히 소화되는 자연식 단백질이 몸에 훨씬 더 편합니다. 몸은 급하게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사량보다 파우더 양이 많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을 하루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콩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더하시면 더 좋고요. 하루 단백질은 식사로 얼마나 드시나요? 세 번째는 햇빛 기반 비타민 D 생성입니다. 햇빛은 자연이 주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비타민 생성 도구입니다. 알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강한 햇빛 대신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빛을 활용하세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직접 야외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햇빛을 마지막으로 받은 때가 언제인가요? 네 번째는 하중 운동으로 뼈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뼈는 압력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칼슘 보조제보다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알약만 먹으면 뼈는 그 칼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가능한 강도로 꾸준히 하세요. 30분 걷기, 계단 이용하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 발바닥에 체중이 실리면서 뼈에 자극이 가고 그 자극이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몇 분이나 걸어보셨나요? 다섯 번째는 뇌를 깨우는 생활 자극입니다. 뇌는 쓰면 젊어지고 멈추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은행잎 추출물보다 매일 뇌를 쓰는 활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알약 하나로 기억력이 좋아지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활동보다 즐거운 활동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독서, 퍼즐, 말하기, 노래 부르기 등 매일 10분만이라도 뇌를 자극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거나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요즘 뇌를 깨우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물 섭취를 통한 순환 관리입니다. 물은 몸속 모든 영양소가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기본입니다. 보조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흡수되지도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되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피로감도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통한 회복 시간 확보입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조제를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몸은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루 7시간 정도를 목표로 하시되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드시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피로 회복도 빠르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몸의 안정입니다. 스트레스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무너뜨립니다. 긴장하고 있으면 몸은 영양소를 흡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처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이 많아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드리고 꼭 실천해야 할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보조제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용 방식이 잘못되면 몸속 균형을 깨뜨리고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좋다는 기대와 달리 하면 부담만 늘리고 칼슘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뼈가 아닌 다른 곳에 쌓여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력 때문에 챙겼던 은행잎 추출물도 체질에 따라 불편함을 만들 수 있고 단백질 파우더는 급격한 흡수 속도 때문에 몸의 자연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용 방식과 용량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많이 먹으면 더 좋다였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한 알보다 두 알, 두 알보다 세 알 이렇게 늘려가며 드셨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올바른 결론은 몸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만들어간다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피로감, 소화부담, 전반적인 무기력감처럼 이유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몸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량이 안정되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하루의 체력이 길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저녁까지 피로가 덜 쌓이고 밤에 잠들 때 편안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딱 하나만 추천드린다면 바로 식탁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알약보다 식사가 먼저 자리 잡아야 몸이 안정을 찾습니다. 보조제를 줄이는 대신 자연식품을 늘리세요. 색깔 있는 채소, 신선한 과일,
자연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식탁이 정리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로 넣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그래서 어떤 보조제는 괜찮고 어떤 보조제는 피해야 하나요? 이 주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연령별, 체질별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 중 공감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조제를 드시고 계시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